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지난주 금요일 10월 11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한 주 동안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뒤흔들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가만히 있어봐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나 라고 보시면서 우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했대. 그래서 뉴욕 증시가 1% 이상 상승했어. 우와 좋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3월부터 지금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는요. 주식시장에 많은 피로감을 제공했고 롤러코스터를 탈 만큼 멀미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될까? 안 될 것 같아. 또 판을 깨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 계속 이어지고 이러한 계속 심리전과 밀당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선 진보하면서도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정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날은 1단계 무역협정이 체결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고 그 상승시킨 이유가 그동안의 피로감을 어쨌든지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으니 10월 14일 우리나라 증시는 유후 하고 또 붕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던 말은 누구 말이냐면 바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한 얘기였습니다.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종 긍정적인 신호도 단지 정치적 속임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에 맞춰서 한 거겠지만 제가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마치 투스크 상임의장이 글로벌 경제 상황, 글로벌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늘 방송 원고 내용에 딱 맞는 그 한마디를 해줬더라고요. 자, 어쨌든 금요일날 뉴욕 증시는 1%대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1 상승, 나스닥이 1.34 상승, S&P 500이 1.09%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금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유료 방송에서 종목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에 관련돼서 저를 믿고 사지 마시라. 결국 앞으로는 확률 게임이다. 저는 부담 없이 종목을 던질 테니까 그러나 제가 그냥 어떤 전광판에다가 볼펜을 집어던져서 거기서 걸려 들어간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2019년도 10월달 그리고 혹은 앞으로 증시에 좀 걸맞는 종목들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구나. 그런 종목들을 계속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제발 게시판에다가 팟빵 게시판에 종목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지난번 10월 7일 날 소개했던 종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충분히 제가 만약에 그 종목을 매매했다면 팔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추천했으니까 뭐 올라갔어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랑질의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추천했던 종목은 하한가도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자랑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그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어쩌면 정치가 경제에 발을 담그면이라는 방송 제목을 달아놓고 제가 왜 지금 증시에서 펀더멘탈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먹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여러분들께서 뭐 공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런 종목을 제시했고 그리고 정치가 경제에 발을 담그면이라는 제목을 걸어두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저의 생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사실 좀 넘기려고 그랬는데 뭐 게시판에도 뭐 질문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핑계 삼아서 겸사겸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바로 화천기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천기계라는 종목은 조국 테마주입니다. 제가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유료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 판에는요, 이 총선 관련주, 이게 말이 총선이지 어쩌면 대선에 지금 스타트를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몇 년 전에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 수혜주는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2, 3년 전부터 이미 막 술렁술렁 거렸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즉, 당장 이제 내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이미 주식시장 판은 정치 테마주 판들이 지금 펼쳐지려고 이미 작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천기계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추천드리고 예 하락했습니다. 어떤 청취자님께서 예 그 돈다방 미스를 들으면서 확실한 매매 방법을 알겠다. 뭐 상승하는 종목은 따라가지 않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보고 있다가 한 3일 정도 하락하면 분할 매수한다. 뭐 이렇게 매매 방법을 파악하신 분도 계신데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사면 뭐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매매 방법을 좀 싫어하는 이유, 즉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 방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매매 방법은 언제 해야 되냐면 2016년, 2017년 같은 장에 그런 유동성이 힘을 발휘할 때 그럴 때는요. 사면 올라가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2017년도 초반에 그때 4만 원대였던 LG전자 2017년도에 10만 원 가면 우리 맥주 마십시다. 제가 했잖아요. 제가 뭐 LG전자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차트를 막 분석하고 막 실적을 막 분석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도 웬만큼 우량한 종목이면 그때 뭐 솔직히 LG전자가 4만 원대에서 연말에 10만 원대 갔지만 뭐 삼성전자는 안 올라갔습니까?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갔나요? 우량주들은 다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은 올라가는 종목을 사도 돼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런 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식 사면 빠지잖아요. 내가 주식 팔면 오르잖아요. 마치 CCTV를 내 가슴에다 달아둔 양 꼭 내가 이 녀석 되게 안 빠지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진짜 올라가려나 보다. 내가 얘 빠지면 살라 그랬는데 얘 진짜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올라가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몰빵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빠지거든요.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늘 당하는 그 머피의 법칙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떠한 종목이 이게 저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몰빵하지 말고 왜? 머피의 법칙 때문에 어차피 내가 저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사는 순간 또 빠질 거니까 내가 이 종목이 이게 저가다라는 확신이 생긴 만큼만 매수하고 하락하면 어차피 난 현금이 있으니까 그 저가에 산 가격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사고 뭐 내가 산 다음에 한 번만 빠지나요? 주례장창 빠질 수도 있지? 정말 하한가도 갈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서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를 높이는 매매 방법을 하신다면 최소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머피의 법칙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머피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상승하는 종목은 따라 사는 거는 위험하다. 특히 그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같은 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 막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멀미약 먹어야 된다. 이러한 장중의 출렁거림에 올라가는 녀석을 따라 샀다가는 정말 딱 상투 잡기 좋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그래 나는 이 종목이 참 좋은데 내가 사면 분명히 빠질 거야. 그래 나는 너 빠지면 또 살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 중에서 일부는요. 이젠 주식을 사놓고 쟤 왜 안 빠지지? 나 조금밖에 못 샀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방법과 얼마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바꿔놨습니까? 옛날에는 주식을 사는 순간에 아유 저거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이게 아니라 주식을 산 다음에 아 쟤 왜 안 빠지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식 사놓고 안 올라가면 하늘이 무너졌잖아요. 밤에 잠 못 잤잖아요. 아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아둥바둥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을 사놓고 쟤 왜 안 빠지나? 빠지면 좀 더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순간에 처음엔 몰랐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미쓰리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제가 화천기계를 10월 7일 날 추천해 드리면서 조국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뭐냐면 그 청취자님께서는 이 미쓰리가 조국 테마주를 추천한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미쓰리의 정치 성향에 대한 것보다는 그 청취자님이 생각하실 때는 조국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 이제 생명은 다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본인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 적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미쓰리가 그 화천기계를 추천했을 때 그런 것까지 혹시 감안하고 추천한 거냐? 라는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답변을 안 보내드렸죠. 예. 근데 나중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안 보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종목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글쎄요, 앞으로 정치 테마주를 한번 정리해드릴 수 있는, 예, 물론 유료 방송으로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런 기간이 온다면, 단순히 정치 테마주가 어떤 인물한테 어떤 관련주가 있고 이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전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치가 경제에 발을 담근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정치인을 예를 들면 요즘에 정치 테마주들 정말 그 정치인과 진짜 직접적으로 연결된 종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그렇게 엮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치 색깔을 가지고 야 나는 그 정치인 막 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종목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나는 그 정치인 너무 좋아해. 저 정치인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예뻐 보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천기계를 유료 방송에서 추천 정보로 던졌던 이유는 뭐냐면 뭐 조국 테마주라는 거는 소개해 드렸지만 뭐 앞으로 뭐 정치 생명이 어쩌고 전 몰라요. 저는 정치 모른다고 했잖아요. 단지 제가 본 건 뭐냐면 그 화천기계 종목 안에 야 얘네들이 한 번쯤은 시세를 한번 주겠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치인과 관련 종목들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엮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최소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뭐 생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는 그 종목 자체에서 야, 이 종목에 정말 이 종목을 관리하는 녀석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치 테마 매매하실 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화천기계를 추천해 드렸고 어쩌면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 분명히 저는 주식을 사면 빠지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미쓰리가 추구하는 매매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서 바로 올라가는 종목은 재미가 없어요. 예, 사서 빠지는 종목. 그래야지만 내가 사고 그래 어차피 또 빠질 거니까. 그래 미쓰리가 종목 추천했는데 쟨 분명히 빠지는 종목을 추천했어. 어디 그래 조금만 사봐야지. 그리고는 얘 왜 안 빠지지?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그런 묘미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가급적이면 제가 종목을 언급하고 빠지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 정신 나간 년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미친 거 아니에요. 전 굉장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화천기계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하락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가격보다 그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시세는 낮단 말이에요. 물론 예 종가에 금요일날 밀렸습니다. 당연히 밀려야죠. 시차익 보고 이제 물량을 팔아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2017년도는 정말 웬만한 종목 사면 돈 버는 장,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 2019년도는 프로들의 장, 2020년에는 울트라 캡슐 프로들의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2018년부터 계속 이제 워밍업을 해왔고요. 지금 판이 막 펼쳐지고 있고요. 내년엔 더 할 겁니다. 내년에는요, 아마 어쩌면 이 IPO, 공모주와 관련돼서 묶어가지고 아마 종목들이 막 활개를 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미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뭐 관세를 부과해서 뭐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자시구를 떠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주식시장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하고 주식을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1단계 체결됐다. 2단계, 3단계 뭐 순탄하게 잘 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그러죠. 여러분, 여전히 멀미하기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볼 때요.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3자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훈수를 놓는 것처럼 앞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막 뭐 속된 말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지랄 연병이라고 하는데 막 지랄 연병들을 하면 거기에 본인들의 어떠한 정치 색깔을 담지 말고요. 제3자 훈수 두는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그 종목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요. 그냥 제가 정치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다 싫어요. 예, 솔직히 다 싫어요. 그러니까 다 싫은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피로감을 주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 10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금방 11월이고요. 뭐 11월 달에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12월 달 뭐 산타랠리하고 막 첫눈 오네요. 뭐 11월 달에 수능 보고 크리스마스가 어쩌네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 달력 갈고 그러면 뚝딱 2020년입니다. 2020년은요, 올해보다 더 파란만장한 주식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워밍업으로 3개월 동안 연습하시라고 지금, 예, 진짜 의도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찌어찌 하다가 종목을 들였는데, 예, 하한가도 가고. 근데 결국 그 하한가 가는 것도요, 매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 방법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본격적인 전달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게 1,100원짜리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두 종목씩 툭툭 던져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들이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미쓰리가 왜 이 종목을 던졌을까? 그러니까 매매 안 해보셔도 돼요.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미쓰리 불쌍하니까 그냥 후원하자라는 개념으로 1,100원 그냥 결제하고 한번 들으시라고요. 그러나 제가 던져드리는 종목이 결코 헛된 종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재수없겠지만 저의 깊은 뜻을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0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로 돌아와서 제가 살짝 놀랬던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1단계, 2단계 지정했습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했대요. 새로운 단어를 씁니다. 1단계라는 단어를 쓰면서 뭔가 2단계, 3단계에 대한 기대감과 뭔가 1단계가 마무리돼서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지만 글쎄요. 예. 예, 저는 그닥 뭐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일명 트럼프 대통령 발언대로 1단계 협정 체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야, 중국과 미국이 진짜 이제 힘들구나. 여러 가지로 힘들구나. 저는 그거를 아주 깊숙하게 느꼈습니다. 아, 저것들이 이제 뭐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저것들이 이제 정말 두 나라가 똥줄 타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좀 느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야, 두 나라가 이제 똥줄 타니까 이제 진짜 2단계, 3단계에 쉬워질 텐데 라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나라가 진짜 힘들구나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2단계, 3단계 체결을 해 나가기 전에 그들이 힘들어했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예, 곡소리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40년 중반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배울 점이 뭐냐, 그러니까 딱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꼭 이 시점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시점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플랜을 예 신이 그렇게 마치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막 지배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끔 느끼게끔 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틀고 예 잘 될 것 같은데 일을 망치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길을 내놓고 그게 인생사잖아요. 그게 인생사인 만큼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 유가를 보면은요. 우선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15달러, 2.2% 상승해서 54.7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원유 시축의 가동 건수가 전주 대비 2개가 증가해서 712개가 가동 중이고요. 이란 국영 유조선 회사가 미사일 2발의 공격을 받았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커졌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54.70달러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요. 10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9월달에 93.2였는데 10월달에 96.0으로 상승했고 월가 전망치는 92.0이었는데 월가 전망치보다 잘 나왔다. 자, 그리고 9월달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는 변함없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나왔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 비스무리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한 게요. 시장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뭐 10월 달에 뭐 어떤 고위급 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뭐 영국 문제 같은 경우엔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에다가 뭐 제안서를 갖다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노딜 브리스트가 이렇게 해소됐다 이런 식으로 예. 갑자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이상하게 경제지표들도 그래요.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오면 경제지표들도 막 좋게 발표돼요. 예, 참 신기한 현상을 저는 참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 2부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왔던 이슈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은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미리 지금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팟빵 기준으로 14일 땡 하면 여러분께 들으실 수 있도록 예약을 걸어 놓을 건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의 이슈들을 체크하는 거여서 뭐 굳이 14일 날 새벽에 방송을 녹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약간 좀 녹음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어떠한 그 내용들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미쓰리가 요게 조금, 미리 녹음을 해서 그걸 체크 못 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런 내용들이 혹여 있다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수정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드디어, 노벨 평화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과 그리고 브렉시트 문제와 그리고 이란 유조선이 공격당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런 내용들 꼼꼼히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